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 한국에 사는 사람이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를 더 잘 아는 분들 앞에서 제가 트럼프를 잘못 얘기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제가 이해한 대로 트럼프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그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시대를과 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라고 하는 로마 황제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은 이 트럼프만큼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그냥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은 대통령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전 세계가 아마 그 트럼프의 출연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당혹스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매체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주요 언론들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역사는 그 보수에서 진보로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진보적으로 나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 회귀적인 그러한 세상의 그 흐름이 아닐까 당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는 것을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박정희 시대가 지나갔는데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역사가 이렇게 뒷걸음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는 얘기 거의 하지 않고 당연히 해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상당히 큰 쇼크를 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 그 미국이 이제 그 다시 미국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하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좋은 신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기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동성애 문제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전통적인 가치가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토크빌이 미국의 그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토크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프랑스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서 미국을 연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토크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은 수많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하나로 묶는 그 공통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토크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정의 가치에 대한 그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다음에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캐토릭이든지 개신교든지 영국에서 이민 왔든지 독일에서 이민 왔든지 혹은 이태리에서 이민 왔든지 간에 미국 사람들은 인종과 종파와 배경을 떠나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은 수많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토크빌은 얘기를 했습니다. 토크빌은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런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서 많이 설명했죠. 유럽에서는 특별히 계몽주의적인 근대 유럽 사람들은 종교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는 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데서 얘기를 해야지 종교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토크빌이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의 정치가들이 목사들이 설교에서 하는 말들을 쓴다고요? God bless America. 사실 목사가 설교할 때 하는 말인데 그런 것을 정치가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종교를 사적인 데서 그 종교가 논의되어지는데 미국은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얘기한다. 이건 미국이 유럽과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이다. 저는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 이 하나님을 공적인 장소로 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흥회에 비슷한 그러한 취임식이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노버트 벨라 같은 미국의 종교사회학자들이 이것을 미국의 시빌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시민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그 시빌 릴리전의 성직자로서 기여하는 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하나님을 미국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왔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 토크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럽에서는 그 정치가들이나 또 성직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적인 영역에서 뭐 여러 가지 불륜하고 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는다는 거예요. 귀족들의 그런 어떤 그 성적인 문란 같은 것은 다 묵인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런 프랑스 같은 데서는 다 그런 묵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크빌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유럽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스캔들 같은 것들이 불륜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는 그것을 따져가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고 가령 말한다면 지난번에 그 클린턴 같은 사람들 그 개인적인 것을 막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가지고 결국 곤혹을 치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가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유럽에서는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니까 노타치인데 미국에서는 가정의 영역도 말하자면 공적인 영역처럼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성적인 문란한 행위에 대해서 공적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트럼프가 이 가정에 대해서 다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남녀 성이랄지 가정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그 전통적인 가치를 트럼프가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 트럼프는 단순히 보수주의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얘기하는 보수주의는 새로운 의미의 보수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전통적으로 진보주의 그러면은 약자들을 위한 이념, 보수주의 그럼 기득권을 위한 이념.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 가난한 사람,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감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온 분인데 트럼프가 이민들을 무시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사실 그 기득권층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백인들 또 남미에서 올라온 히스패닉 또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 7월 달에 미국에 갔는데 거기 우리 한인교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힘을 써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 민주당 정부는 불법 이민 오는 사람들을 그냥 놔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미국의 베네핏을 다 주고 이러니 우리는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베네핏을 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미국에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성실한 서민들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진보주의가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제대로 잘 했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서 이런다고 했는데 정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해서 이랬느냐? 여러분들 레이건이 한 연설을 보면은요, 레이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런 거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방공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해방공간에서 가장 사람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표가 뭔 줄 압니까? 토지는 농민에게, 공장은 노동자에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해방 직후에 공산당들은 널리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 그러니까 농민에게는 땅을 주고 노동자에게는 회사를 주고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요 그 모습이 뭐 주인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다반사였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가 사장 몰아내고 자기가 사장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토지가 농민의 것이 되었는가? 공장이 노동자의 것이 되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실 토지는요, 농민에게 나눠주는 것 같이 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국유화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거지 노동자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공장도 저번에 노동자에게 준다고 했지만 노동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국가를 누가 운영합니까? 공산당이 운영하는 거예요. 결국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토지도 공산당원의 것, 그 공장도 공산당원의 거예요. 이게 프로파간다인 거예요. 결국 진보주의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이념 아래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많은 위한다는 명목 아래 많은 세금을 걷고 많은 것을 국유화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계급 사회가 뭡니까? 중국의 공산당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진보주의가 사실은 대중을,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 종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그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진보적인 정권보다는 보수적인 정권,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대가를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기가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닌가, 이런 각성 때문에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에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뭐 상관하지 않겠다. 우선 미국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이런 생각. 그러면 미국이 이제 한미동맹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공산당과 맞서서 싸워왔는데,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가 말하자면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하고, 당신네들이 증액하지 않으면 우리 철수하겠다.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면은 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조중동과 같은 주요 언론들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싫어했는데, 조중동 이런 신문들은 뭐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말고 그래도 해리스가 하는 것이 좋겠다. 동맹을 존중한다고 그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이나 세계와 관계없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것이 미국의 정신 아니겠어요? 미국은 한쪽은 대서양이 있고 한쪽은 태평양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유럽 대륙이 어떻게 되든지 아시아 대륙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끼리 잘 살면 되겠다. 원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국의 고립주의가 원래 미국의 원래적인 전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널리 많이 인용되고 있는 산위의 동네, 이것도요, 우리는 멋있는 기독교적인 세계를 만들면은 다른 세계가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세계 문제 이런저렇게 간섭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원래 미국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세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사람이 우드로 윌슨입니다.